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단이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오늘 아침이었죠. 아침에 드디어 단이머 사이언티픽의 22년 1쿼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좀 퀵하게 살펴봤을 땐 그렇게 막 확 눈에 띄는 좋은 소식은 없었는데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소식도 좀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좀 양산이나 어떤 대규모 PHA 생산은 아직 좀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자,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내일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전략적 우선순위는 지난 4분기에도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캐파를 늘려서 우리가 스케일을 확보를 하겠다. 그다음 뭐 혁신을 주도해서 고객 요구 사항들을 다양하게 어떤 물성 개발을 하겠다. 고객 파트너십하고 제품 볼륨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뻔한 내용이 들어가서 이게 1순위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닝콜 스크립트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현대 오일뱅크하고 기타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3자 관계를 활용해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을 하겠다.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다니머 사이언티픽의 그 프리캐시로는 공장을 자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쪽 공장을 활용을 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좀 뭐 레베뉴 쉐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하이라이트 보시면 뭐 일단은 PHA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는데 정확히는 11.4% 증가했습니다. 예. 요걸 어떻게 올림을 하지? 뭐 아무튼 좀 특이한 회사인데 PHA 매출은 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요것도 뒤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생분해성 수성 코팅 상용화를 위해서 케르마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PHA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현대 오일뱅크 한국 회사죠. 협업을 발표를 했고 이지오 프로덕츠라는 이 어업용 루어 만드는 회사랑 또 협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켄터키 2단계 요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켄터키 2단계 공장이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22년 6월 6월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때부터 요거는 이제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목이 약간 잠기는 것 같은데 감격 받아서 그런가? 밤이어서 그런가? 잠깐만. 하여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2분기 말에 이 켄터키 2단계가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데 용량이 4,500파운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00파운드 정도니까 2배가 조금 더 넘는 거죠. 그래서 요 2단계가 완성이 되면 아마 매출 증대는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다 돌릴 수는 없고 초반에는 조금 이 수율이 좀 덜 잡히겠죠. 지금 일단 1단계는 회사 측의 설명에 의하면 그 현재 그 나와 있는 용량, 그 기계에 나와 있는 용량보다 100%를 넘어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4분기 때.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어닝콜 스크립트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미라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좀 살펴보면 이게 식품 및 음료 응용 분야에서 펄프 및 종이에 사용되는 PHA 기반 수성 코팅.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회용 용기에 수성 코팅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종이컵 보면 안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독점 라이센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다니머가 이 캐펙스 투자를 딱히 하지 않아도 이 오타네요.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투자, 뭔가 공장이나 이런 것들 수성 코팅을 위해서 뭔가 공장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캐시플로우가 양전할 거로 예상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수성 코팅의 시장은 뭐 5억 달러니까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한 6천 한 몇백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연간 성장률은 한 1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 파트너십하고 비즈니스는 뭐 나왔지만 캐미라하고 했고, 그 다음에 오일뱅크랑도 했고, 이지오랑도 했다. 근데 이지오랑은 여기 보시면 PVC 루어, 우리가 플라스틱 루어로 되어 있죠. 그거를 생분해성으로 한다라고 하죠. 생분해성으로 하면 바닷가 루어가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줄 끊어 먹고 이러면 그게 다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분해되면 환경에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고요. 쭉 보면 뭐 스타벅스 요거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샘스 클럽 요거도 있었나요? 제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요런 고객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뭐 넘어가는데 요 부분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캐미라와 파트너십 확대는 몇 가지 이정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PHA가 여러 범주에 걸쳐서 기존 플라스틱, 그러니까 물성을 다양하게 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캐펙스 투자가 크게 없이 수익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미라라는 회사에 간단하게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생산 규모를 갖춘 펄프 및 재지 수성 코팅 시장의 업계 리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켄터키 2단계가 이제 임박했는데, 여기 뭐 요거는 다 이거 뭐 쭉 이렇게 이 내용은 다 남아 있는 내용이어서, 자, 총 공사비가 128밀리언 달러입니다. 128밀리언 달러. 근데 지금 122밀리언 달러를 1분기 기준으로 썼고, 그러니까 이제 6밀리언 달러만 더 쓰면 이 공사는 끝나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요 수치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 켄터키 2단계는 상관없는데, 이 켄터키 2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크게 들어갈 게 베인브리지입니다. 그래서 베인브리지 공장에 돈이 들어갈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CB 발행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어닝콜 스크립트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2월 3월에 켄터키 주 시설 1단계가 이제 2000파운드 고,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이제 4,500파운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설 확장을 뭐 살펴보면서 우리 생산 수준에 매우 만족하고, 4월 달에도 전체 원래 이제 나와 있던 기계 용량을 초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최대 용량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페이즈 2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켄터키 시설만 봤을 때는 독립형 기준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지켜봐야죠, 솔직히.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뒤에 밸런스식 재무상태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시설 베인브리지를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인브리지를 그렇게 빨리 막 돈을 막 쭉쭉 넣어가지고 생산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부 장비들을 선발주를 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춤할 때, 그리고 좀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이 이게 없어요. 그러면 또 CB 발행을 자꾸 하게 되면 사실 주주들도 점점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할 거고, 이게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 어떤 CB 발행을 했을 때는 사실 이자율을 또 굉장히 높게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돈을 좀 번 뒤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 베인브리지는 그린필드 요 시설은 뭐 일단 이 회사는 요 긍정적인 표현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공장을 우리가 증설을 하더라도 고객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공급망과 미지의 뭐 인플레이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약간 시적인 표현을 또 쓰네요. 뭐 하여튼 앞에 설명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돼서 지연을 뭐 완화할 수 있는 일정 변경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설비 가동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시점은 이렇게 2024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매출이죠. 매출은 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실망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숫자만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1년 1Q 때, 참고로 요 자료는 저 연구원님 자료, 연구원님 성함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밑에 댓글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21년 1Q에 보면 13.2 밀리언 달러 매출을 했는데 21년 1Q YOY로 봤을 때 조금밖에는 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4%밖에 매출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4.4 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이 회사 설명이 이제 좀 고무적인 건 PHA가 어찌됐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서 21년 1Q 요거는 확실히 제가 봐도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이 상세 자료를 못 보고 전체 이렇게 서머리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야, 이거 개판이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개판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PHA 매출이 3.8이었습니다. 근데 3.8에서 7.6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거의 더블 됐죠. 그러니까 더블링을 했다라고 이 회사도 설명을 했습니다. PLA가 7.2였는데 이게 5.6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설명을 뒤에서 했습니다. PHA는 뭐 어떤 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매출은 11.4% 정도 YOY 증가를 했고, 자, 그런데 PHA 매출 비중이 29%였다. 이게 52%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거의 더블링이 됐죠. PHA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55% 차지하던 게 38% 차지했고, 나머지 서비스 매출이 16에서 10% 정도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닝 스크립트에 보시면, 어닝콜 스크립트에 보시면 PHA 판매는 분기에 더 강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PHA를 더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판매가 이게 매출이 조금 더 증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일부 빨대 스트로우 고객이 매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용량을 늘리는데 필요한 새로운 장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망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만의 변환기 장비 제조업체라고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기를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게 우리의 PHA 판매 증가 때문에 분기 동안 이 PLA 판매 감소를 상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었죠. 확실하게 줄었는데 요게 증가를 해서 전체 매출은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LA 판매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이렇게 생분해 플라스틱을 덜 쓰게 됐다라는 게, 그 포장지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나?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 뭐 이 회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약간의 좀 뭐 핑계성 발언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안을 할 때 PLA가 2022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지금 보시면 5.6인데 이게 막 이렇게 다시 7점 매수로 이렇게 8점 매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잘 이해는 안 가요, 사실. 예. 동시에 우리는 이 사업의 일부를 재구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 요청을 주주들한테 받았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관들한테 받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일단은 PLA보다는 PHA 위주로 가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도 PLA 집중을 뭐 사실 이제 PHA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PLA 비중을 굳이 더 늘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상되는 미래 PLA 수익을 좀 추가적으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가이던스에 자기네들 포캐스트에서 그렇게 줄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PLA 늘어나는 것만큼 매출이 이렇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PHA에서 늘어나는 매출만큼 매출이 늘어나 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PLA 쪽에서 매출이 좀 감소가 있으니까 매출 그 증가 그래프가 조금 완만하게 되겠죠. 매출의 예상보다는 좀 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파이낸셜 서머리 보게 되면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뭐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거라고 뭐 그런 걸 감안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품이
PHA가 늘었죠. PHA는 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로스 마진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YOY의 총이익, 그로스 마진은, 그로스 프로핏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PLA 기반이 감소를, 얘가 전통적으로 이 회사가 생산을 그동안 했던 거니까 얘는 그로스 마진이 높았고요. 얘는 낮은 편인데 얘가 판매가 높아지고 얘가 판매가 낮아지니까 그로스 마진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지원하기 위해서 참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일단 판관비는 늘어났고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고 R&D 비용도 좀 늘어났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비타, 뭐 에비달이란 걸 이 회사는 혼자 쓰는데 이게 뒤에 렌트란 뜻입니다. 이게 이 회사 혼자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 회계상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에비타로 봤을 때도 굉장히 사실은 손해폭이 굉장히 늘었고요. 뒤에 보시면 넷 인컴, 넷 로스죠. 인컴이 없으니까 넷 로스는 요거에 한 2배 정도 됩니다. 한 23밀리언, 마이너스 23 뭐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에비타로 봤을 때도 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적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무 파이낸셜 아웃룩을 봤는데 뭐 이건 솔직히 너무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조정된 에비타로 봤을 때는 전체가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35 정도로 2022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분기에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보세요. 뭐 그냥 이 정도 적자가 계속 똑같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이니까 10밀리언이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4분기 하면 마이너스 40 정도 되죠. 그러면 요 가이던스의 중반이죠.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이게 뭐 아까 여기서는 뭐 흑자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켄터키만 봤을 때는 흑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히 그거랑 이거랑은 또 별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 전체 풀이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40밀리언 달러 정도의 에비타, 그러면 넷인컴은 더 적자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수익률로 가려면 우리가 이건 너무 뻔한데요. PHA 그로스 마진은 높여야 되고 토탈 그로스 마진도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 판관비하고 R&D 비용 전체 세일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야 되고 이건 너무 뻔하죠. 뭐 다니머 노버머를 인수를 해서 다니머 캐털리틱 이란 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거의 프로핏 컨트리뷰션 요거도 증가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이거는 저 경영학과의 대학교 1학년한테 레포트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대되는 2022년 캐펙스 투자가 190에서 200밀리언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예, 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뒤에 게 이해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엔드 캐시 밸런스가 50밀리언 달러를 좀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왜 나오냐면 자, 요 넷 로스가 마이너스 26밀리언 달러 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비타는 마이너스 1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에비타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텍스 뭐 그다음에 뭐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빼면 실제 순손실이 마이너스 26밀리언 달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아까 그 설명을 했냐면 자, 재무상태표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돈이 지금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회사들은 제일 우리한테 그 주주가치, 그러니까 주식가치 희석을 하게 되는 CB 발행을 이 회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시와 캐시 등가물, 캐시 이퀄런트를 보시면 210밀리언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0에서 빼볼게요. 자, 22년 아까 어떻게 설명을 했죠? 여기 보시면 190에서 200을 빼야 돼요. 190에서 200달러의 캐펙스를 쓰겠대요. 그럼 200 정도 쓴다라고 봅시다. 근데 엔드 캐시가 또 50밀리언 정도로 남겨두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물론 제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못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CB 발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캐펙스 이 에비타가 일단은 마이너스인데 에비타면 현금 흐름이 일단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서 여기 캐펙스도 이제 근데 물론 이건 있죠. 그러니까 이 에비타가 나오는 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캐펙스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펙스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에비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 봤을 때는 이 엔드 캐시 밸런스가 50밀리언 달러 정도로 남아 있는 캐시가 그거밖에는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50밀리언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CB 발행을 거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6이 분기에 거의 적자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B 발행을 꽤나 높은 확률로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 그리고 그린필드 공장을 전체 다 준공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면 500에서 600밀리언 캐펙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까 이 회사가 그린필드 공장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 돈이 지금 번 돈은 크게 없는데 자꾸 공장 증설만 막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오바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은 켄터키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리한 지금 이게 어떤 회사랑 비슷하냐면 리비안하고 비슷해요. 리비안이 지금 자꾸 공장은 증설하겠다라고 하는데 돈은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리비안하고 되게 비슷하고 양산 서로 못하는 것도 비슷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얼리 스테이지의 회사를 투자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봤고 여기 이제 커런트 이제 그 라이어빌리티는 이제 지금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라이어빌리티는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래서 1부는 좀 여기까지 끝내고 제가 2부에는 좀 지금 저도 이제 11시 40분이어서 내일 출근 때부터 또 이렇게 내일 출근이 있기 때문에 또 자야 될 것 같고 제가 내일 아마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2부는 제가 한 금요일쯤 그때쯤 좀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2부에는 그 어닝콜 그 트랜스크립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자고 있겠죠? 하여튼 제가 굿나잇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자, 아무튼 지금 힘든 시기에 투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뭐 또 힘든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저는 뭐 계속 지금도 매입을 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매수를 하는 건 뭐 주로 이제 빅테크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성장주 돈을 못 버는 성장주는 너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뭐 마이너스 90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90이야 이렇게 해서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좀 우량주들. 왜냐하면 이게 그 다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사실 우량주 먼저 올라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면서 좀 꿋꿋하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